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추세가 지금 계속 폭락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다행스럽게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지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여튼 여론조사 마사지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조사할 때 질문 문항을 넣을 때마다 달라지는데 지금 아마 여론조사 기관들이 문항을 계속 마사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도 여론조사 하면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제대로 하는 건지 정통적인 그 여론조사 기법에 의해서 이런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거 진짜냐, 더 빠져야 되는데 아니면 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그 불신이 좀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우리 국내 전국이 탄핵 국면을 맞아가지고 대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제 평가해야 되는지 참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47.7%가 이제 긍정 지지율이고 네. 그다음에 부정 지지율이 44.9%예요. 그러면 이제 47.7%는 금방 지금 소개하신 대로 네. 지난주에는 49.1%가 긍정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40.7%니까 1.5% 정도 거의 뭐 한 2% 가까이 예. 2% 가까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2%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일주 사이에. 그러면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분석해 보면 예. 작지 않은 숫자다. 작지 않은 숫자. 네, 작지 않은 숫자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왜 이게 떨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잘 판단해 가지고 이거를 지나치게 여론조사를 뭐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정 운영은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큰 현 정부 5년 이내 그러면 뭐 민주당 정부 10년, 20년 가겠다고 지금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욕심을 채워주려면 국민한테 신뢰받는 정책과 국가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틀 안에서 작은 정책들을 수정해야 되는데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손혜원 의원 사건이 아닐까. 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 사건은 막 하루 종일 제가 보면 막 뉴스 대부분의 뉴스가 아주 저 손혜원 의원으로 도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듣기가 아주 거북할 정도로 너무 그런 비리 의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손혜원 의원 사건이 제일 이 지지율이 빠지는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지율이 지금 빠진 것, 손혜원 의원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크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안보 부분도 계속 영향을 줄 텐데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1년 후 총선 다가오면 굉장히 지금 반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올라가야 되는데 주춤주춤 올라가긴 합니다. 어쨌건 기대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아도 자유한국당 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이제 먼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경제 문제하고 여론조사 이런 거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이제 보면은 그 마침 이제 오늘 그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김종인 전 의원이죠. 그분이 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김종인 전 의원이 뭐 사실 지금 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데 아주 뭐 최고의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되는 그 정도로 현 민주당 정부 그리고 민주당 중심의 의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탄생하는데 기여한 분인데 이분조차도 소득 주도 성장을 아주 격렬하게 비판했어요.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이게 자본주의 경제하에 들어가 있는 개념 정책, 그런 정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ILO나 이런 데서 검토하다가 만 정책이지. 어느 나라도 이걸 시험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세계 경제가 이게 빠져지는 상국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지금 실험하겠다고 용기 있게 나선 건데 지금 그동안 한 2년간 했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김종인 그 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소득 주도 성장 이건 자본주의에서 있지 않은 정책이고 그다음에는 경제에는 도구마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즉 경제가 이념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일종의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좌파적 개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도구마에 사로잡힌 정책이다 이렇게죠.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제대로 노동계획 같은 걸 해라 이러면서 더 뼈아픈 지적은 뭐냐?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이걸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분이 이제 저는 사실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경제를 좀 다뤄봤지만 아유, 그래도 이분은 뭐 경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아니에요. 네. 이분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 되면 이분이 경제 정책, 경제 민주화 이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제1당이라고 현 정부 탄생하는데 엄청 기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마저도 지난번에 그 서강대 그 저 경제자문 부위원장 한 사람 있잖아요. 김광두 부위원장. 네. 그분도 아주 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떠났는데 김종인 씨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1, 2년 내 총선 때 아니면 다음 대선 3년 이 경제 정책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그게 약하다, 현 정부에.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기대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사는 미국 간에 김영철이가 트럼프도 만났잖아요. 네. 이런 거가 다 반영돼야 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미국 정상회담을 통하고 또 남북 간에도 답방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비춰지고 이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도 작년 같으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야만이 또 작용이 된 이런 건데 별로 지표상으로는 빠져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안 받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 2개월 후에 있는 총선에서 저는 이 김종인 전 의원이 얘기한 대로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현 정부 당국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지난번보다 얼마가 빠졌냐면 1%가 빠져갖고 38.8%였어요. 네. 그 다음에 한국당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올라갔어요. 1.7%. 아유, 조금씩 올린다. 그래갖고 올라가가지고. 조금씩 내리고. 자유한국당 떨어질 때 푹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씩 올리고. 그게 이제 문재인은 조금씩 떨어지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그러니까 이제 정신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얼마를 지금 이제 치고 있냐면 26%를 치고 있어갖고 12.8%가 아직도 미흡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26%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대로 팍 뛰어 올라와야 돼요. 저도 제 성격 같으면은 그냥 화끈하게 뛰어 올리게 좀 하고 싶은데 이러려면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마침 2월 27일 날 전당대회가 있어요. 이 전당대 이 효과, 그야말로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컨벤션 효과를 딱 잡고, 그리고 이제 또 구정이 있잖아요. 내내주에 구정이 있거든요. 그럼 구정을 징검다리해서 이 전당대회까지 좋은 시기가 있으니까 이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다시 한번 또 국민한테 줘야 되는데 이 정책과 비전 다시 살아나겠다는 의지,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대정부 견제 능력과 의지, 이거는 누가 이제 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냐면 현재 당권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무려 10명이 되잖아요. 10명 이상 되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정말 야당다운 대한정당, 정책정당,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 해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성격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여론조사 때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당권 주자들이 정말 제대로 정말 해안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판도 비판이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여론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싶은데 말이죠. 아직까지 미진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기서 자유한국당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또 분위기는 어떤지, 뭐 당에 계속 접촉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일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우선 제일 큰 전제,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수 대통합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더 이상 이제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수 대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중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당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계파 싸움이 혹시 재현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제일 우려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수 대통합은 정책적인 대결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파 싸움은 출마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아끼는 계층, 사람들일수록 버려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미워하는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고, 그렇잖아요. 이쁜 자식한테 매 하나 더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정부 여당 이렇게 인사할 때, 왜 예를 들어 탁현민 계속 껴안고 있다가 지금 누구 하는데 뭐 개그 콘서트, PD 부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실망이 크잖아요. 그래서 인사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처럼 현재 당권 주자들이 지금 한 10여 명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캠프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원하는 의원들이 있을 테고, 네. 그 의원이 아닌 사람들 지원하는 게 뭐 국민들이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둘 테니까, 그러면은 그 이 당권 주자들한테 말하자면 지원 세력으로 붙는 의원들, 그리고 캠프에 조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쓸 때 1차적으로는 국민들이 볼 때, 아, 이렇게 가면 저 개파 분쟁이 또 안 나올 수가 없다. 네. 이런 느낌을 조금도 두지 않게 당권 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건 아주 민감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개파 분쟁이 제어되지 않고 보수 통합에 지장이 없는 그런 그 정견 발표 그리고 지지 이 캠페인 이런 걸 벌이는 것이 제일 크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짝짓기 현상. 네. 그러니까 누구를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같이 뜻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다 나가지 말고 한 사람 뽑자.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제일 크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황 총리에 대한 견제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황 총리에 대한 견제, 그리고 뭐 나머지 후보군들의 또 약진이라고 표현하기로 계속 이렇게 견제와 또 이제 준비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뭐 당에서 개파 간의 싸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줄이면서 이게 축제 분위기로 가야 되는 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근데 또 홍준표 대표 및 황교안 총리 오세훈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졌는데 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아주 고심하다가 이제 네. 사실 김병준 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무성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 그야말로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막강 후보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 변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수 대통합, 또 개파 재연, 싸움의 재연 이런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제 기준치는 다음 대선에 나올 사람들은 이번에는 나오지 말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 여론조사, 우리 한국당 여론조사 다 나오니까 내주에 이제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안 나온다고 했다가 이제 나오는 걸로 지금 바꿀 걸로 보였는데 다시 안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점에서는 아마 평가를 받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나올지 모른다,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 딱 나오니까 벌써 몇몇 그 당권 주자들이 견제를 날렸잖아요. 네. 아니 심판이 어떻게 선수가 된단 말이냐. 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가 들어가면서 이제 개파 분쟁의 어떤 재현 가능성 같은 것을 줄이는 데는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심판으로서의 역량이 이제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과연 김병준 현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걸 보여줄 것이냐. 말하자면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권 이 캠페인 과정에서. 네. 예, 그것이 이 캠페인의 각 후보별로 유불리에 얼마만큼 크건 작든 영향을 줄 것인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냉정하게 생각하자. 당은 당대로 추스리고 대권은 대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건 말이죠. 당이 잘 추스려지고 또 뭐 대권 후보든 아니면 또 당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든 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뤄 나간다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더군다나 이번 한국당의 당권 선거는 총선 1년, 그 다음에 대선 이제 한 3년 남겨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당권 이 당 대표 선출 때보다 정치적으로 의미와 그 상징성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빨리 올려내지 않으면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타임상 이 여러 가지 그다음에 국정의 하여튼 이 흐름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당권 나온 사람들이 신사협정을 먼저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당권 주자들끼리 서로 견제와 비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건전한 비판, 건강한 비판을 하고 흠집 담는 그야말로 옛날 이전 투구식 비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옛날에 이제 다른 정당들이 이렇게 당권 또 이렇게 경선 이렇게 붙으면 아주 속된 말로 좀 지저분한 그런 비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눈살을 찌푸르게 하잖아요. 국민들로부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여러 가지가 우리 국민들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알겠잖아요. 거창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많은데 저는 보수주의의
가장 정치적인 출발점은 정치적인 예양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수의 품격이 지켜지는 안에서 캠페인을 하자. 그래야 당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고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이 자유한국당이 정신 좀 차렸구나. 옛날과 다른 품격 있는 보수로 새로 탈바꿈했구나. 이렇게 보여져갖고 이 컨벤션 효과 또 지지율 제고 이런 데도 올라가고 그리고 당권 그 도전 선언한 분들 한 분 한 분한테도 이 정치적인 평가와 인간적인 평가가 이렇게 평행적으로 잘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TV 4만. 와, 대단합니다. 우리 신 대표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이 구독 버튼을 많이 눌러주는 것 같아요. 4만. 와, 4만. 굉장히 빠르게 4만에 올라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꼭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